정확하게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 팩트체크부터 하고 시작할게요. 국내에서 국대 감독이 할 수 있는 급의 인물이 맡았을 때 이 정도 축구를 했을 것이다. 공로를 인정하고 폄하할 생각은 아니다. 그러나 벤투 덕에 한국 축구가 엄청 성장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매번 어려운 경기만 했다. 나는 좋은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 김영범 프로축구 선수님이 해설위원님이라는 사람이 경기가 끝나고 모두가 벤버지 할 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나쁘다고만은 보진 않아요. 그러면 이 얘기랑 동의하느냐? 동의하진 않아요. 국내 감독이 충분히 이 멤버였으면 할 수 있었다. 이것만큼은 동의 못합니다. 과연 월드컵 끝나고 벤투에 대한 이런 비판을 하는 게 더 큰 비판이었을까? 월드컵 전에 빌드업 축구를 하려고 할 때 그 팀을 흔든 게 더 큰 비판이었을까? 과연 16강을 우리나라가 못 갔다고 했을 때 결과론적이라고 했잖아요. 벤투의 빌드업을 칭찬했을 것 같냐? 난 아니라고 생각해. 왜? 김영범 해설위원님의 발언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 팩트체크부터 하고 시작할게요. 국내에서 감독에서도 이 정도 축구를 못했을까? 벤투가 업적을 이룬 것은 맞으나 어마어마한 것을 바꾼 거는 아니다. 대한민국 축구가 막 바뀌었어. 이 정도 급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다. 엄청난 세력들이 벤투가 대한민국 축구에 끼친 영향이 진짜 막 이렇게 기적 정도로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4년 동안 빌드업 축구를 해서 엄청난 업적은 맞지만 뭐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그렇다고 이런 건 아니다. 한국이 그동안 가져오고 있었던 특성을 더 살렸다. 벤투가 오히려 월드컵에 나가서 바뀌었다. 이건 역대급 스쿼드였다. 그걸 못할 멤버는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셨고, 그렇다고 해서 그 벤투호의 공로를 인정 안 하신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팩트 체크해 주는 거고, 여러분들 욕 좀 제발 쓰지 마세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7가지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국내에서 국대 감독이 할 수 있는 급의 인물이 맡았을 때 이 정도 축구를 했을 것이다. 업적을 이룬 것은 맞지만 한국 축구를 빌드업 기반으로 어마어마하게 바꿔서 한국 축구를 변화시킨 급은 아니다. 엄청난 세력들이 벤투가 한국 축구에 끼친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다고 평가하지만 본인은 그렇게까지 생각하진 않는다. 4년 동안 빌드업 축구를 만들어서 엄청난 업적을 쌓았다고 보지는 않는다. 오히려 한국이 가지고 있는 특색을 더 살렸다고 본다. 빌드업에 기반한 전술을 토대로 우리 축구를 어느 정도 보여준 건 인정하나 그것을 못할 멤버는 아니었다. 공로를 인정하고 폄하할 생각은 아니다. 그러나 벤투 덕에 한국 축구가 엄청 성장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매번 어려운 경기만 했다. 우리가 치른 경기를 보면 빌드업 축구로 보기는 힘들다고 볼 수 있긴 하다. 우리는 수비 축구를 했고 조직력 있는 축구를 했고 헌신하는 축구를 했다. 벤투가 이런 축구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다. 이렇게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엄청나게 지금 비난을 받고 계셔. 비판이 아니라 비난을 받고 계십니다. 솔직히 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이 얘기에 있어서 조금 하고 싶은 말이 한 가지가 있는데, 나는 좋은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 김영범 프로축구 선수님이 해설위원님이라는 사람이 한국 축구에 연관된 사람이 어쨌든 이렇게 경기가 끝나고 모두가 벤버지 할 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나쁘다고만은 보진 않아요. 본인의 생각이고 본인의 소신이기 때문에 충분히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아쉬웠던 건 그거를 정확하게 뒷받침해주는 자료라든가 적어도 데이터라든가 아니면 이거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영상화된 거랬더라면 괜찮겠지만 라이브를 하던 도중이었고 그냥 그거로 얘기를 했던 거가 이제 이슈가 된 거죠. 근데 데이터를 보여주거나 뭘 보여주면서 설명을 했고 이랬으면은 이렇게까지 비난을 받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첫 번째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여기서 이제 제가 라이브를 그래도 전 다 봤어요. 저는 어떤 거를 얘기할 때 저는 절대로 그냥 단순히 막 이렇게 올라왔던 이슈만 보고 딱 쪽 빨아먹을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김영범 해설위원님이 나오는 채널에서 그 발언을 했던 라이브를 다 보기도 했고, 어제 프랑스랑 모로코 경기에 하는 거에 있어서 앞에서 라이브 하실 때 그거에 대한 얘기하시는 것도 봤어요. 근데 거기서 나는 김영범 선수님이 조금 멋있다고 생각했던 부분 중 하나는 뭐였냐면, 내가 소신 발언을 한 거에 있어서 사과하고 싶진 않다 그랬어. 일단 난 그런 건 너무 좋아. 내가 옛날에 했던 말이 뭐야, 벤투 그렇게 까더니 벤투가 잘했다고 갑자기 벤버지 사과하고 막 이런 거 존나 멋없다라 그랬잖아. 그래서 본인의 어떤 이야기를 했다는 게 나는 그건 멋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지킬 줄 알고 자기는 이렇게 생각한다. 뭐 내가 다른 의견을 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나는 이거의 부분에 있어서 너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오히려 그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중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랑 동의하느냐
동의하진 않아요. 국내 감독이 충분히 이 멤버였으면 할 수 있었다. 이것만큼은 동의 못합니다. 근데 이게 내가 맞고 김영범 해설위원님이 틀리고 이게 아니야. 그냥 내 개인적인 생각에는 우리나라 국대 감독이 맡았었더라면 수비만 하다 끝났을 가능성이 높거나 빌드업 축구를 하려고 했으나 뺏겨서 실점한 장면이 더 많았을 거라고 나는 확신을 합니다. 이게 제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반대를 하고요. 벤투가 업적을 이룬 것은 맞으나 어마어마한 것을 바꾼 거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나는 반대로 어마어마한 것을 이뤘다라고 생각을 해. 벤투가 월드컵을 나가기 전부터 저는 16강을 못 나가더라도 벤투를 응원한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벤투를 응원한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월드컵에서 이런 플레이, 우리가 원하는 축구를 도전해보는 용기를 얻었다는 것만으로도 브라질한테 친선 경기에서 5대1로 발렸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거를 해보면서 발렸다라는 거, 우리가 추구하는 걸 해볼 수 있는 용기와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걸 해내게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것을 저는 바꿨다라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16강 나갔어. 저는 16강 나갔을 때 벤투가 브라질한테 졌을 때 벤투가 이거는 전술적으로 실패한 거다라고 말을 했고 벤투는 명장까지는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문화적으로 보고 벤투라는 사람을 봐서 우리나라 축구에 얼마나 기여를 했냐라고 봤을 때는 전 진짜 어마어마하게 기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민재 선수가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황인범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재성 선수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게끔 만든 게 나는 벤투라고 생각을 나는 진짜 이게 벤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두 개에 있어서는 저는 동의를 하진 않습니다. 근데 벤투가 16강 나간 게 어마어마한 업적이냐라고 보면 16강 정도는 만족할 수 있는 결과 아니냐라고 했을 때 난 아니라고 생각해. 난 진짜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 벤투가 명장이었더라면 우루과이는 못 이겼어도 가나를 이겼을 거예요. 그래서 가나를 이기고 포르투갈은 어차피 결과론적으로 이겼으니까 우리가 1등으로 나갔을 거고, 그러면 우리가 브라질을 안 만나고 다른 팀을 만났을 거고, 이렇게 다른 팀을 만났더라면 난 우리나라가 8강을 갔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그리고 심지어 브라질을 만났었더라도 나는 브라질을 이길 수 있었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난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해. 물론 16강만 간 것도 너무 감사하고 또 너무 행복하지만 성적을 엄청 잘 냈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더 할 수 있긴 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더 할 수 있었다. 근데 어마어마한 것을 벤투가 만든 거는 뭐였냐, 이런 문화적인 거, 선수들이 생각하는 거, 용기를 갖게 하는 거. 여러분들 빌드업 축구 만드는 게 진짜 힘든 게, 빌드업 하다가 만약에 공을 뺏겨, 빌드업 하다가 선수가 볼을 뺏겨서 골을 먹어요. 그럼 댓글이 미친 듯이 달립니다. 어떤 댓글이 달리냐면, 이 미친 새끼 거기서 왜 빌드업을 하냐, 병신아 그냥 킥해라, 야, 우리나라는 카운터 축구만 해야 된다, 이런 댓글들이 미친 듯이 달리고 선수가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거를 견뎌내고 내가 빌드업 축구를 할 수 있게끔 만든다는 거는 심리적으로 멘탈적으로 벤투가 그 선수들의 마음을 완전히 샀다는 거고, 선수들의 용기를 만들어줬다는 거야. 커뮤니케이션, 동기부여, 마인드적인 부분, 그리고 전술적인 부분에 있어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빌드업이 탑재가 됐기 때문에 우루과이한테 수비만 한 게 아니라 우루과이를 상대로 우리가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우리 축구를 했기 때문에 저는 어마어마한 역량을 펼쳤다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근데 그렇다면 김영범 해설위원님의 발언에서 틀렸다가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쉽다고 느낀 점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있습니다. 저는 단순히 그 두 개의 라이브만 본 게 아니라 후토크를 봤습니다. 후토크. 우루과이 경기가 끝나고 김영범 해설위원님이 했던 말이 뭐였냐,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이렇게 축구하는 걸 처음 봤다 그랬어. 그 말을 우루과이 후토크에 얘기를 했어. 이 발언을 한 게 난 너무 아쉽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전 진짜 이런 얘기할 때 전 진짜 다 찾아봐요. 전 집요하게 찾아봐요. 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김영범 해설위원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난 다 찾아보고 해야지, 그냥 대충 찾아보고 얘기했다가 나도 바보가 되는 거고 내가 오히려 선동하는 꼴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절대 그런 걸 원해서 이걸 하는 건 않습니다. 근데 우루과이 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바꾸지 않았다라는 게 좀 이게 이어지지 않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반대로 좋은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나쁜 상황에서도 소신을 바꾸지 않고 있다. 일단 그게 일단 난 너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두 번째는, 그렇다면 김영범 해설위원님이 K리그에서 해설을 할 때 어땠냐, 요걸 볼 수가 있죠. 저는 K리그 해설할 때 가장 좋은 해설위원님이 김영범 해설위원님이라고 항상 얘기합니다. 저는 김영범 해설위원님의 해설을 듣는 걸 제일 좋아해요, K리그를 볼 때. 왜냐하면 울산현대가 이상한 빌드업을 할 때 울산현대를 깔 줄 아는 사람이야. 근데 홍명보 감독님이 맡고 있는 울산현대의 빌드업, 홍명보 감독님이 맡고 있는 그 팀을 해설위원이 깐다?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축구에서. 진짜로 우리나라 축구에서 진짜 쉬운 게 아니야. 그거 되게 어려운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자기 할 말을 진짜 지키고 자기가 축구에 있어서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야. 그게 맞고 그게 틀리고는
다음 문제고, 그리고 김영범 해설위원님은 축구 선수였고 전북현대에서까지 뛰었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워요, 축구랑. 여러분들 흔히 말하는 다른 기자분들, 다른 유튜버들과 김영범 해설위원님의 유튜브는 좀 차원이 다르다고 봐야 돼. 그렇다고 김영범 해설위원님이 2002년도 시대라든가 나이가 많아서 동년대여서 이렇게 막 얘기하거나 형령하면서 되게 이런 느낌이 아니라, 어떤 느낌인지 알죠? 완전 막 나이대가 비슷한 건 아니잖아. 동생일 거란 말이야. 근데 그런 부분에서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건 용감한 거야. 근데 거기에 이제 달리는 댓글들을 보면 황선홍 호에 대해서도 이런 얘기 할 수 있냐, 뭐 최용수 호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 김학범 호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 그거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는 건 너무 비신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나는 넘기고, 이런 부분에서 내가 맞는 것도 아니고 김영범 해설위원님 맞는 것도 아니고, 뭐 정답은 뭐 그냥 이런 나와 생각이 비슷하면 내 생각이 좋은 거고, 김영범 해설위원님의 생각이 좋으면 그분의 생각이 좋은 거고, 또 다른 분의 해석이 좋으면 그 해석이 좋은 거지. 근데 제가 그냥 봤을 때는 오히려 좋다라고 생각해. 이런 얘기를 꺼낼 수 있고, 나는 김영범 해설위원님이라고 하면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거든, 유튜버 중에. 김영범 해설위원님 본인이 축구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에 있어서는 나는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제가 이 영상을 하기로 결정한 이유 중 하나가 또 있어요. 다른 타 유튜버가 이거에 대한 영상을 올렸더라고. 이 김영범 해설위원님이 말한 이슈가 아무래도 논란이 됐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이거에 대한 영상을 올렸기 때문에 그걸 저는 봤고, 뭔가 나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다, 이렇게 됐어요. 네, 맞아요. 새벽의 축구 전문가님이 올린 걸 봤어요. 저는 평상시에도 새벽의 축구 전문가님 걸 좋아하고 많이 보고요. 그 다음에 새벽의 축구 전문가님을 인스타로도 팔로우 했고 좋아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올렸어. 근데 그 영상을 보면서 난 조금 반대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생겼어, 나도. 왜냐면 이거는 내가 김영범 해설위원님을 보호하려는 게 아니야. 나는 김영범 해설위원님을 커버하려는 게 아니야. 김영범 해설위원님이랑 아무 사이도 아니야. 뭐 마팔도 아니고 나 얼굴 본 적도 없어. 근데 거기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영상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역대급 스쿼드라 국내 감독도 이 정도 할 수 있었다. 벤투에게 너무한 비판이 아닐까, 이런 식으로 제목을 해서 영상을 올렸습니다. 월드컵이 끝나고 김영범 해설위원님이 이런 말을 한 게 너무한 비판일까, 월드컵 시작하기 전에 그들이 한 게 더 큰 비판이었을까? 난 이걸 물어보고 싶어. 월드컵 전에 그들이 한 게 더 큰 비판이야. 난 진짜 이렇게, 난 내가 생각하는 방향성은 이거야. 친선 경기할 때 엄청나게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친선 경기들 할 때 6월달에 성적이 안 좋았네, 9월달에 성적이 안 좋았다, 나상호에 대한 많은 비판이 있었고, 이강인을 무조건 써야 된다라는 영상을 많이 올렸고,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나상호가 결국에 월드컵에 나가서 잘했기 때문에 벤투를 칭찬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김영범 해설위원님 거 얘기를 하면서 결국엔 결과적인 얘기만 한다. 조규성, 나상호, 황인범, 정우영, 김문환 여러 선수들을 꾸준하게 기용하면서 그 팀을 만들어낸 게 벤투였다. 이 스쿼드는 벤투 감독이 만든 것이지 다른 사람이 만든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결과론적인 얘기만 한다. 조규성, 나상호, 황인범, 정우영, 김문환 여러 선수들을 꾸준하게 기용을 하면서 팀을 만들어냈다. 이 스쿼드는 벤투 감독님이 만든 것이지 다른 사람이 만든 게 아니다 하면서 벤투를 칭찬합니다. 근데 그 스쿼드 만들 때 욕하던 게 당신들 아닙니까? 벤투가 그 스쿼드 만들려고 조규성 뽑고 나상호 뽑고 욕먹던 황인범 계속 꾸역꾸역 뽑고, 근데 이 스쿼드를 만든 게 벤투라고 이제 와서 칭찬을 해? 벤투를 월드컵 끝나고 비판했다는 이유로? 난 그렇게 생각을 해. 난 내가 바라보는 게 그냥 이런 시선이에요. 제가 맞다 틀렸다가 아니라 전 진짜 이렇게 바라봐요. 어쨌든 패노님도 김영범 해설위원님에 대한 영상을 올렸길래 나도 이거 되게 재밌겠다, 반대로 이게 커지면서 축구에 대한 관심도가 커질 수도 있고, 정말 나랑 김영범 해설위원님이랑 패노님이랑 같이 축구에 대한 토론을 하는 자리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막 되게 재미있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 그래서 나는 어쨌든 간에 이 영상을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스쿼드를 벤투 감독님이 만든 건데 다른 사람이 만든 게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비판하던 게 그분들이야. 그지? 그 다음에 16강을 못 갔으면, 과연 16강을 우리나라가 못 갔다고 했을 때 결과론적이라고 했잖아요. 16강을 못 갔을 때 벤투의 빌드업을 칭찬했을 것 같냐? 난 아니라고 생각해. 왜? 이유될 게 너무 많거든. 우선 그렇게 얘기하던 이강인을 우루과이랑 가나전 때 선발로 안 썼으니까, 그리고 브라질 경기에서도 이강인을 많이 안 뛰게 했으니까 난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해. 근데 여기서 말씀하신 게 한 가지 있어요. 여기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벤투 감독이 16강을 못 갔다고 해도 벤투 감독이 남긴 성과는 빌드업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빌드업을 그렇게 연습할 때 왜 이렇게 이건 안 되는 거라고 비판을 하는 거야. 핵심 키워드가 빌드업이라 그랬어. 핵심 키워드가 빌드업인 걸 알면서 왜 이 부분을 계속 비판해 왔던
생각했던 거야. 나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16강을 못 갔으면 우루과이 때 이런 경기력이 안 나왔으면 이강인 안 써서 그래, 이강인은 무조건 썼어야 돼라고 얘기를 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채팅창 좀 제발 좋게 해주세요.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 이게 아니라 그냥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제발 내 채팅창을 더럽히지 말아줘. 저도 벤투를 비판 많이 했습니다. 벤투를 제가 처음부터 옹호했기 때문에 벤투에 대해서 이렇게 막 지금 빨려는 게 아니야. 저는 벤투를 처음부터 빌드업적인 부분, 우리나라 축구를 멋지게 만들려 주려고 했다는 그거를 옹호했고, 수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계속 욕했어요. 계속 비판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여기서 이거를 제가 한번 의미를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친선 경기, 우리나라 월드컵 예선은 예선이고 6월달이랑 9월달에 친선 경기 했어요. 이집트랑도 하고 칠레랑도 하고 카메룬이랑도 하고 코스타리카랑도 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친선 경기를 할 때 비판이 많았습니다. 친선 경기 때 결과가 안 나오니까 그거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았어. 야, 과연 이 빌드업이 월드컵에서 될까라는 비판을 했습니다. 그 비판을 하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야. 친선 경기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았으면 좋겠고, 그때부터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뭐였습니까? 월드컵 예선 어느 때보다 편하게 나왔잖아. 월드컵 예선을 어느 때보다 정말 편하고 좋게 나왔잖아. 경우의 수까지 보면서 나갔던 게 월드컵이잖아. 근데 그거는 다 무시하고 친선 경기 때 못하는 걸로만 이게 과연 통할까라고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친선 경기 때 엄청 비판했어. 페노님도. 내가 기억하는 바로는 친선 경기 때 이래서 이런 거 부족하고 이강인 무조건 써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셨어. 근데 여러분들, 친선 경기가 뭘 의미하는 줄 알아요? 클럽팀과 국대팀은 완전히 다릅니다. 클럽팀은 연습 경기라는 걸 해요. 구단들은 연습 경기를 비공개적으로도 할 수 있고 그 연습 경기를 많이 할 수도 있고 일주일에 2개씩도 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연습 경기 때 뭘 하는 겁니까? 내가 진짜 리그에 가서, 내가 FA컵에 가서, 아챔에 가서 뛰고 싶은 전술, 이런 걸 시도해보는 게 연습 경기입니다. 월드컵 예선을 빌드업하다가 못해서 처맞아서 경우의 수로 나갔으면 벤투의 빌드업을 의심해볼만 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월드컵이 아닌 친선 경기 때 본인이 시도해보고 빌드업적인 게 그때 잘 안 나왔다라고 하지만 골을 먹은 거지 빌드업적인 부분이 안 나왔던 게 단 한 경기도 없어요. 카메룬 때 후반전 별로 안 좋았던 거 빼고는 친선 경기 때 벤투가 원하는 모든 빌드업 장면들이 다 잘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통할까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친선 경기에 대한 의미를 더 잘 알아야 하지 않았을까?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내고 이런 유튜브들이 많아지고 축구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에 있어서 전 너무 좋아요. 이런 문화가 더 많이 만들어져서 진짜 더 많은 사람이 축구 공부를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더 많은 이야기들이 퍼졌으면 좋겠는 게 문도그의 생각이고, 저는 항상 그거를 만들고 싶어서 유튜브를 해왔고, 내 유튜브가 어떻게 보면 축구를 사랑하고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와서 나랑 토론할 수 있는 장소, 혹은 내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장소가 되기를 바라는데,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도 저는 이런다고 해서 페노님한테 어떤 마음이 생긴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축구를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분석하고 많은 걸 보는 채널이기 때문에 이 분이 원래 이런 영상들만 올리다가 어쨌든 간에 김영범 해설위원님이 말한 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길래 이거 되게 얘기해 볼 게 많겠다 해서 저도 반대로 김영범 해설위원님이 말한 거를 비판이다 라고 말하기엔 그 전에는 어떤 행동이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전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하는 얘기가 다 맞다가 아니야. 내가 지금 하는 얘기가 진짜 다 맞다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발 그거는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한다. 과연 월드컵 끝나고 벤투에 대한 이런 비판을 하는 게 더 큰 비판이었을까? 월드컵 전에 빌드업 축구를 하려고 할 때 그 팀을 흔든 게 더 큰 비판이었을까? 요걸 전 이야기해보고 싶었어요. 아니 제발 비교하지 마. 제발 댓글창을 더럽히지 마. 홀란드 어떤 분, 내가 자격증이 있고 내가 코치 출신이고 이런 건 아무 중요성이 있지 않아. 내가 축구 선수 출신이든 내가 프로 선수 출신이든 내가 뭐 감독이든 이거랑 그거랑은 전혀 상관없어. 프로 축구 선수 출신이어도 UEFA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도 나보다 분석 잘하는 사람 많을 수 있어요. 내가 무조건 1등이다 이건 아니야. 절대. 더 다른 사람들이 더 잘할 수도 있어. 그 부분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절대. 근데 전자와 후자, 이것도 나는 되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서 이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진짜 제가 비록 방금도 새벽축구 전문가의 채널도 얘기했고 김영범 해설위원님에 대해서도 얘기도 했지만 그 채널들이 난 다 시청자가 많았으면 좋겠어. 그래야 우리나라 축구가 더 흥하고, 그래야 우리나라 축구가 더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이 K리그를 갈 거고, 더 많은 사람들이 진짜 우리나라가 단순히 선수 키우는 게 아니라 지도자를 씨발 키워야 된다, 이거가 되는 거거든.